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뻐꾸기 자식주의 이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친생자 확인 및 친생부인 청구 소송 추이를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2292건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가산 소송 대비해서 비율상으로 본다면 5.3% 나옵니다. 건수로 본다면 이제 2015년도에 5,224건, 그리고 비율상으로 본다면 전체 가사소송 중에 10.1이에요. 물론 2020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비율을 보셔야 되죠. 아무래도 본인이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친생 확인 관련돼서도 건수가 줄어드는 거겠죠. 일단 건수는 4,669, 전체 가사소송 중에 10.3%가 바로 이런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자유로운 잭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보면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시점이 어디입니까? 82년 김지영들이 결혼했을 때, 이때부터 급증을 했어요. 예. 그리고 블라의 글을 하나 제가 좀 가져왔는데, 세회사에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유자들 친자 검사 반대 진짜 많이 해? 물음표. 글 내용입니다. 출산 후 병원 나와서 조리원 이동할 때 친자 검사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거든. 아무리 발찌하고 해도 뭔가 불안한 게 있거든. 이거 하면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이해할 수가 없다. 바람핀 급소수만 싫어하고 대부분의 자들도 찬성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 글이 결국은 삭제당했습니다. 아마 신고를 많이 받아서 삭제된 것 같은데, 글 삭제되기 전에 내용을 보면 조금 황당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가 낳은 아이는 알아보지 않아? 애 낳았는데 친자 검사 하자고 하면 완전 당황스러울 듯. 여자들의 전반적인 반응이 당황스럽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자분이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불준마들, 불나의 아줌마들 하력 지리네. 친자 검사하면 아닌 경우도 꽤 된다며. 물론 모수가 많아지면 그 비중이야 꽤 줄어들겠지만, 이라면서 불준마들의 하력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국약품은 여자로 추정되는데요. 본인도 남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성병 검사하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걸. 두 사람의 사랑에 계신 아이를 의심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저도 참 어이가 없는데, 여기 이제 세사 원래 원글을 쓰셨던 분이 다시 글을 올렸어요. 댓글들 왜 이래?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아빠나 엄마한테나 무슨 바람이니 뭐니 하는데, 친자 검사 목적 1순위는 애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거고 무조건 좋은 건데 황당하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요거 말고도 다른 글들을 보면 이상하게 유자들은 친자 검사 확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요. 아니 떳떳하면 뭐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발작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발작하면 진리죠. 친자 검사에 대해서 발작한다,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실제 여기 원글을 쓰셨던 분 말씀처럼 실제 사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올해 나왔던 기사인데, 산부인과에서 뒤바뀐 남의 자식 40년간을 키웠다. 그래서 병원에서 배상하기로 했답니다. 즉 피고 및 간호사야 가실에 따른 결과이고 손해배상 의무 1억 5천만 원. 아, 나중에 40년 지나서 확인하면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겨우 1억 5천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정자가 바뀐 줄 모르고 키운 어머니 26년 동안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이의 유전자가 아버지와 일치하지 않는 황당한 일을 당한 50대 여성의 A씨가 당담 의사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애를 평생 키울 뻔, 산후조리원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애가 바뀐 거예요. 물론 이제 다행스럽게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꼭 불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가 바뀔 가능성이, 확률은 낮지만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자유연애 시대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사건들이 있죠.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그때 이제 대선 때 민주당의 영입 1호 조동현 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한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여성들은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을 보겠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야. 연애 따로, 결혼 따로를 외치던 바로 82년 김지영 세대. 이게 그래프를 봐도 확실히 82년 김지영 세대가 2005년도 이후 2010년도 요때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보면 하여튼 계속적인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이전 같은 경우는 건수 자체도 얼마 안 돼요. 요게 이제 김지영 세대가 출발하면서 자유연애 시대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랑 없는 결혼을 하니 퐁퐁이 자식이 아닌 뻐꾸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8, 90년대부터 지금까지 K-드라마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출생의 비밀이죠. 여성 작가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놈의 출생의 비밀은 진짜 지겹도록 많이 나오죠. 10대 땐 빠순이, 사생팬, 감미연에게 칼날 든 협박 편지 보내고 동물 사체 보내고 이상한 물질들 물총을 쏴서 윤은혜 안대하게 만들고 새로 뽑은 조연구차 쿵쾅으로 패차 만들어버리고 20대 땐 김치녀 된장녀짓 하다가 스타일러급 개념녀에 코스프레 하면서 20대 후반 30대 초에 결혼해서 뻐꾸기를 낳고 남의 식당 가서 애기저기 버리고 배달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진상만충이 되고 40대까지 결혼을 못하면 정신병이 걸려서 고양이를 자기 아이처럼 착각하는 캣맘이 되고 이 82년 김치영 세대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땐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진짜 김치영, 이분은 김지영을 김치영으로 하십니다. 김치영 세대는 레전드다. 역사상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전무, 후무한 여자 세대. 물론 언니들 영향을 받은 90세대도 정상이 거의 없죠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요 김치영 세대 분들이 이제 학부모가 되었죠. 초등학교. 지금 여러 가지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부모 갑질이 이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김치영 세대가 하는 거 10대 때, 20대 때 하던 거를 똑같이 학부모가 되어서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여튼 문제 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여자의 높은 콧대를 납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난 뒤에 대화를 다시 시도해보는 게 옳습니다. 지금은 소기의 경을기입니다. 제 입만 아프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도 똑같아요. 간혹 가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성을 비판하지만 어차피 듣는 분도 별로 없어. 근데 저는 그분들 대상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어떤 여성들의 폐악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남성분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특히 이제 보니까 아드님 있는 부모님들이 좀 보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타겟팅이에요. 여성분들은 어차피 제가 생각해도 안 바뀌어요. 더군다나 뭐 30 넘은 여성들은 더더욱 힘들고 20대만 하더라도 바뀌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뒤에 세대들이 그나마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벗어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고 확정이고 일본보다 더 고통이 빠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많은 어떤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해외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조 정도가 해외로부터 뭐 배당이라든가 이자라든가 등등등 해가지고 해외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의 기축통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다르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낄 거고 아마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K-마케이누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아마 지옥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K-마케이누들의 어떤 지옥 같은 삶을 아마 밑에 세대들 이들이 보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처럼 저는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여성들하고 우리나라 여성들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워낙 기가 세기 때문에 일본처럼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신자 확인 비용과 상관없습니다. 신자 확인 비용이 4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500 쓸 사람이 저도 못 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비용은 크게 안 들어요. 이게 보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80에서 100만 원 정도 꽤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 나왔잖아요. 자료 봤을 때 그때는 비용이 비쌌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랍니다.
그리고 민간업체 기준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는 친자 확인용 유전자 검사 키트를 대형마트나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도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60여 종에 달하고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60에서 250달러. 그러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트를 해가지고 이제 업체에다가 보내면 그 업체에서 한 이틀 정도 내외로 답을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이게 제법 많더라고요. 제법 많고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거 소송을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소송 안 간 것까지 감안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거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소송 안 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면 제가 볼 때 뭐 아이가 바뀔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비용도 별로 안 드니까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화를 낸다면 이런 케이스를 말씀을 하세요. 실제 케이스가 있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성분들도 이런 거에 괜히 팔짝할 필요가 없다. 괜히 이거 가지고 팔짝하는 거가 하면 오히려 남자들이 더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